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지난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이래선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구구절절한 핑계는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정작 법안 발의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시간을 끈다면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쟁하자는 얘기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용산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길 바랍니다. 최혜병이 순직한 지도 1년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더 늦추지 말고 9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합시다. 한동훈 대표님과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통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내일 방한한다고 합니다.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가 굳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자신이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라는 자칭 성과를 이뤘고 이를 일본 안팎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의도를 뻔히 알면서 기시다를 초청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노골적인 독도 지우기 등 국민 혈세를 탕진하며 친일 굴종 외교로 일본을 도와줬으니 유종의 미라도 거두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기시다의 자화자찬 퇴임 파티에 들러리가 되지 마십시오. 국민의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께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되어서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은 약 3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27만 원 내던 연금 보험료가 39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을 납부할 경우에 월 66만 원 받는 연금액이 69만 3천 원으로 3만 3천 원 늘어납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라고 하는 패닉 바잉 현상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725조 4천억 원입니다. 전달에 대비해서 9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568조 6천억 원입니다. 전달에 비해서 8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의 오판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왔습니다.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32조 1천억 원 중에 70%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정책 대출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함으로써 가계부채 안정에 역행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줄곧 금리 인하를 역설해왔습니다. 은행들이 20여 차례 금리를 끌어올릴 때에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국의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압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자 대통령실은 내수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세계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서민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극심합니다. 정부 여당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가 구성 가동되는 대로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역구를 옮기면은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고 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28차례 열면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역구를 옮겼던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로 공천에서 배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김 의원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주변 의원들에게 직접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농단 아니겠습니까?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건희 여사가 뒤로는 여당의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성준 원내수석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제시해 표를 얻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된 이후 핑계만 대며 특검법 발의를 주저하더니 이제는 아예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의 약속이 깃털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제보 조작 수사가 필요하면 법을 발의하면 됩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장병의 넋을 기리고 정의로운 군인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있다고 한다면 특검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정당의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위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설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 오늘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고 오늘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승원 법사위 정책조정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회 무시로 일관하는 행태가 심각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자와 대검, 법무부에 요청한 377건의 자료 중 70%에 달하는 259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자신과의 발언과는 달리 사생활 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그리고 반대인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만한 답변으로 청문회만 잠깐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재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읽힐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후보자는 그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권력자에게는 솜방망이, 약자에게는 불방망이의 수사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자격 미달 후보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가 인천지검 검사장 시절 국정원, 정보원의 조작으로 인한 마약 누명을 쓴 일반 국민에 대해 누명임을 알아내지 못한 것도 큰 과실임에도 또한 나아가 누명임이 드러났음에도 6일이나 그 석방을 더 미루었습니다. 인권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의 수장에 오를 후보자가 일반 국민을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가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더욱 가관인 것은 권력자에 대한 관대한 수사 태도입니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재직 시 고위검사에 의한 기자 성추행 사건을 2년 가까이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단체 등에서는 여러 차례 해당 검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였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선배 검사를 위한 보은성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가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관련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거액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후보자의 장인이 사망 후 2년이 지나 20억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재산이 추가로 후보자 가족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장인 사망 2년이 지나 갑자기 상속된 20억 원 재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재산이 갑자기 20억 원 늘어났다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수기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적격 사유를 기재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9월 11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강화, 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민생 법안에도 우리 법사위원들은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